예, 마우스 모델 아까 작업을 했는데요. 최종 영상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마우스가 사실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측면에 그 상단과 하단 플라스틱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2등분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커브, 요 커브, 요 커브, 요 커브 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팅 할 수 있는, 분할할 수 있는 커브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브를 만드는 거니까, 커브 만들 때는 무슨 탭으로 가시냐? 이제 와이어 프레임 탭으로 갑니다. 이제 곡선 목록 이런 게 있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어, 커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사용자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돌출을 시킬게요. 그리고 돌출 유형은 대칭 형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서피스는 최종 목적은 서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좀 재단을 하는 거예요. 예, 재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전체 영상을 덮을 수 있을 넉넉한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보시면서 약간 끝단이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것들은 좀 잡아서 이렇게 늘려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서피스와 관련한 것들은 자유 형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 편집 패널에 당연히 그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 연장을 하는데 엣지를 연장한다. 면을 연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엣지로 끝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어,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엣지를 하나 더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잠깐만요. 이쪽 면에서 아, 여기도 조금 늘려주고 이쪽 면도 조금 늘려주고 이쪽 면도 조금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여러 개 뭐 찍어 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길이 값으로 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을 길게 이렇게 당겨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특정 면을 F5번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면을 만약에 찍고 엣지를 하나 찍어서 뭐 한 10mm 늘렸다. 그럼 가운데 1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목록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1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엣지로 돌아가서 또 다른 엣지를 찍어서 이제 다른 거리를 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가능하다라는 거. 면을 이렇게 봉합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장 버튼을 눌러서 이 면을 나는 17.4로 하겠다. 그 다음에 얘는 한 10으로 하겠다. 그리고 뭐 이쪽 면은 뭐 한 3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얘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형상을 충분히 덮고 조금 튀어나올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보면 이게 어디서 지금 꺾이냐면요, 이 파팅 라인이 한축 방향으로 지금 잡아당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덮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어디서 꺾이냐 보시면 여기서 꺾입니다. 요 지점. 네. 여기까지만 오면 돼. 근데 얘를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랑 또 겹치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요 커브가 투영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로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측면에서 얘를 옆으로 잡아당겼을 때, 그리고 뒷면에서 보면 그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요 지점을 경계로 해서 돌출을 하고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요 커브를 투영을 할 차례예요. 자, 투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네. 여기 이 서피스 윗면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커브를 와이어 프레임에서 면에다 투영을 시키겠다. 네. 곡선을 정해줍니다. 마우스로 클릭. 잘 연결돼 있죠? 여러분들이 DWG 파일을 가져오실 때는 이런 연결성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2D 캐드로 하실 때는 그거잖아요. 저기 뭐 결과만 겹치든 분할이 되든 제대로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3D 모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향은 따로 지정을 안 해도 되지만 뒤축이라고 명확하게 입력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네, 삭제를 할게요. 숨겨주셔도 되고 삭제를 해도 되고, 투영을 만약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랑 조금 다시 차이점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그 서피스를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투영은 분명히 그 파생된 자식 피처입니다. 그래서 그 서피스가 사라지면 투영도 에러가 날 것 같은데, 보시면 이런 삭제들도 GW3D에서는 하나의 피처로, 하나의 기능으로 인식을 해요. 삭제가 투영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상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투영은 이제 과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 점이 다른 툴이랑 차이점이라서, 사실 이제 눈에 보이면 직관적으로 이걸 숨기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걸 나중에 이제 다시 뭔가 숨긴 것들을 막 이제 뒤를, 정말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기를 할 때 엄청나게 막 복잡한 서피스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카티아가 그런 형태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삭제가 하나의 피처이기 때문에 삭제 피처를 삭제를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요게 큰 차이점이다 라는 거를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만들어야죠.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요 커브를 왜 뺐냐면은 이 커브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커브가 하나 있죠. 보시면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체인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 여기가 연속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해주고 싶긴 한데, 이 마우스에 손목이 받치는 이 뒷면을 먼저 서피스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UV 커브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섹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브가 중간 경로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세 번째 커브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상당한 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건 이쪽이 좀 주저앉는 형상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사실 DWG에서 지금 가져온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2D 도면들이 한계가 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가 분기점이 하나 있죠. 커브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점에서 시작해 가서 이렇게 가는 원호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에서 혼을 하나 지정을 하는데, 네가지 타입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치수도 없고 반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점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죠. 네. 점 3개를 동시에 통과하는 원호를 그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래요. 뭐 원호와 관련한, 그 다음에 이제 뭐 곡률 서피스, 이제 그 반경을 갖는 부분 원호 같은 것들은 다 시작점과 끝점을 찍고 통과점을 맨 마지막에 찍는 거, 이거 순서 유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쭉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딸깍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죠. 예, 잡았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나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금 교점을 찍어야 되겠죠. 잘 안 찍히시면 우클릭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교점이니까 우클릭해서 상황 메뉴에서 교점을 찍고 요놈이랑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스냅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가운데 1버튼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자, 그럼 됐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내가 U 방향이나 혹은 V 방향 하나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세 세트. 이렇게 하면은 UV 곡선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시면 U 방향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옛날 좀 제가 처음 이 GW3D 접할 때는 이 세그멘트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곡선 목록으로 다 따로 저장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찍고 확인. 그 다음에 하나, 둘 찍고 방향 바꿔서 가운데 1 버튼 눌러서 확인. 그 다음에 하나, 둘 찍고 가운데 1 버튼 눌러서 확인.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V 세그먼트에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나, 둘, 가운데 1 버튼 눌러서 클릭. 네, 이렇게 하는데 방향이 반대죠. 플립 버튼 눌러서
바꿔주고 1버튼 눌러서 클릭. 그 다음에 이쪽 선택하고 플립 버튼 눌러서 확인. 네. 연속성을 쓰고 싶어도 근처에 뭐가 없죠. 그래서 연속성은 없기 때문에 그냥 G1이라고 해볼까요? 면이 없어요. 여기 근처에 붙어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G0 값을 그려줍니다. 곡선은 이제 유지하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측면을 이제 그릴 때도 이 커브들이 곡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곡선 유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서피스가 만들어졌고요. 반전 버튼을 눌러서 하늘색, 그러니까 외곽이 바깥을 향하게 서피스를 만들어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쪽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쉬면을 누르고 아까랑 똑같아요. 예. 이렇게 하나, 둘, 클릭. 하나, 요겁니다. 요거 위에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연이어서 선택하고 가운데 1버튼 클릭, 선택, 선택, 화살표 잘 확인하시고요. 클릭. 그 다음에 곡선 세그멘트에서는 요걸로 선택을 하고 중간에 그려줄 건덕지가 없네요. 요 커브는 마우스 휠에서 저기 측면에 있는 하단, 그러니까 파팅이 윗면과 하단면이 있을 때 하단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네, 그렇죠. 마땅히 위에서 건드려줄 분기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요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보시면 퍼스트 V G0로 돼 있죠. 퍼스트 V 시작 V가 여기 있네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얘와 인접해 있는 서피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탄젠트하게 연결하겠다. 그리고 면 선택해서 반전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단 서피스가 완성이 됐네요. 아니죠. 상단 서피스가 다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커브가 있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마우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휠 버튼이 나오는 지점 근처에서 약간 디자인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우스 상단에 있는 요런 일반 면보다는 살짝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랑 요거가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사실 이제 볼록하게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 바닥에 요 영역 내에서 얘를 이걸 투영을 해서 요렇게 요만큼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와이어 프레임에 가서 면 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 형식에 가서 분할을 하거나 요걸 하겠죠. 잘라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좀 기능이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을 사용할 게 아니라 하나 잘 뒤져보면 이 부가 옵션에 몇 가지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곡면을 자르고요. 이제 곡선을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위에 없는데, 요 커브들이 요 면 위에 없는데 어떡하지? 아시죠? 보면은 밑에 사실 이제 투영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원래 위치 그냥 투영 안 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 면의 수직이라는 방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브와 요 서피스에 투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투영을 하는 겁니다. 요 면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쭉 내려요. 이 커브 위로 더듬이를 막 뿜듯이 막 내립니다. 그러다가 모든 이 더듬이 같은 막 라인을 뿜다가 어때요? 요 면에서 수직하게 내렸을 때 직각인 위치에 있는 애들만, 예, 쭉 내렸을 때, 그러니까 대충 딱 봤을 때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요 정도 지점에서 아마 여기에 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특정 방향을 눌러주면 이 곡선을 그냥 그 방향으로만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방향의 G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곡선을 유지를 할 거냐, 어, 곡선을 경계로 연장을 할 거냐, 이 면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옵션을 넣어도 아무 이상은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잘라내기를 할 거냐. 그러나 예,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면이 있잖아요. 면이 있는데 제가 얘를 투영을 시켰어요. 프로그램은 헷갈리는 거야. 얘를 날릴래, 얘를 날릴래, 이렇게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제거할 면과 유지할 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또 안 되는데, 어쨌든 사용자가 대충 딱 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유지할 면을 찍어 주셔도 되고 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디를 남기겠다 라고 해서 마우스로 딱 유지할 면 체크를 하시고 여기를 찍어 주셔도 되고 여기를 찍어 주셔도 되고, 예,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면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해당 면에서 마우스로 클릭, 아무데나 아니고 투영될 커브의 내측을 제외한 바깥쪽에 아무거나 찍어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잘라지죠. 그리고 사실 얘는 이 두 개의 커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쓸모가 없어요. 일단 뚫으면, 예, 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남기지 말고 곡선 유지를 해제합니다. 굳이 삭제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하나 더 남았죠. 이 휠은 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옆에서 이렇게 측면을 봤는데 뚫렸잖아요. 그렇죠? 뚫렸고 여기에 외곽선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볼록한 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가이드도 없고, 뭐 U 방향 한쪽 방향에 단면 커브만 있어요. 그래서 자유 형식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상에서 뭐가 있냐? 로프트.
로프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프로파일만 있는 거예요. 단면 프로파일. 가이드, 뭐 측면을 정의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로프트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선택. 네. 이거 이 화살표의 방향은 마우스로 내가 커브를 찍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면을 만들다 보니까 자유 형식에 이제 어차피 다 봉합을 할 겁니다. 하나로 다 봉합을 할 건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로프트 명령 안에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합쳐주겠다. 뭐랑 요 서피스랑 합쳐주겠다. 안에 봉합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속성은 앞에서 이미 접선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양끝을 요놈과 요놈 양끝을 시작과 끝에 프로파일 인접해 있는 서피스가 있으면 그 서피스에 접선으로 공유를 제어를 하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선은 굳이 뭐 선을 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상이 좌우 대칭이잖아요. 네,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면 두 개 됐어요. 예. 그리고 이건 조금 옛날 명령인데 여기 보시면 자유 형식에 FEM 수정을 통해서 면을 평화화하겠다.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이 너브스 곡선을 하나 혹은 여러 개 그냥 복수의 서피스들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명령이다. 이 빵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쫙 다듬듯이 그런 명령입니다. 이거 한번 그냥 별로 이렇게 쓰실 일은 없지만 이참에 한번 써보죠. 네. 선택을 하고요. 이 차수를 증가를 시키면 여기 주변에서 얘가 이쪽 UV 방향으로 계산점을 증가를 시키면서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라는 건데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면을 보면 아주 뭐 사람이 인식할 정도의 큰 변화는 없지만 썩 매끄럽진 않네요. 뒤로 가기, 면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가기, 면 분석. 예. 다시 한번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차수를 조금 더 키우면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애매하네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얘 지금 뷰가 이렇게 보시면 분석 모드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음영 모드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 면 분석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분석으로 놓으면 그 세팅 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예, 다른 어떤 개체 검사를 누르면 그걸 넘어갑니다. 음영 모드로 넣고 요 정도까지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적당히 마무리. 그리고
이제 그 스크롤, 그러니까 휠 형상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휠이 원래 안에 내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볼이 들어가 있고 안에 뭐 또 다른 뭐 부품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이 DWG 파일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이렇게 요 커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는 의미는 없고, 대신 이제 그 휠이 들어갈 위치는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잘라내기 명령을 써서 이 면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으로 Shift 키를 눌러서 체인 선택을 하고 투영을 특정 방향으로 놓고 지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할 면을 해당 면에다가 조금 떨어져서 여기를 찍어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그냥 자리만 남겨놓으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봉합 기능이 있었네요. 예. 얘를 만들고 나서 사실 요놈과 요놈을 이렇게 합쳐주는 작업을 봉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 만들면서 내가 뭐랑 어떤 다른 놈이랑 이렇게 봉합을 시킬 건지 정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요놈과 나는 봉합을 시키겠다 하니까 와우, 네. 면이 이렇게 조정되면서 전체 선택 해제하고요.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확인 버튼. 예. 이걸 두 개 합쳐주면서 여기가 이제 그 로프트 방향이, 커브에 대한 로프트 방향, 개별 방향이 하나 뒤틀어졌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잡아주고요. 여기서 처음부터 봉합을 하고 뒤에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면의 정의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수정을 해서 하나의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면에 있는 서피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봤죠? 위에서 보니까 밑에 보이는 요 제가 선택한 커브 있죠? 요게 이제 상단에 있는 그 상단 부품 커버 파팅을 했을 때 커버예요. 커버가 덮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이제 바닥이랑 맞닿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보시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은 마우스가 바닥에 닿는 지점보다 좀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면에 이거 자국은 또 어떻게 남겼네요. 네, 자국은 남겼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기 위한 아주 작은 흔적을 남겨줬는데, 그래서 이 커브는 쭉 가서 어디에 붙느냐,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커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와이어 프레임에 있습니다.
그냥 스프라인 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여기도 공률을 갖고 있고 얘도 공률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공률을 부드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블렌드 혼합을 사용하는 게 훨씬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이거 우리 그 스프링 어, 이렇게 초크 코일 감을 때 원형으로 감는 그 예제 기억나시죠? 예, 거기서 한번 썼던 명령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갔는데 여기서 팍 좁혀지죠? 좁혀졌다가 여기서 역전돼서 이렇게 벌려져야 되는데 보니까 텐션이 여기 뭐 거의 그냥 일치하면서 가네요.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값에다가 0.5로 이건 도면에 없는 거지만 사용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이게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굳이 뭐 여기다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절반만 그려서 미러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혼합 기능을 써서 요놈과 요놈을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0.5 엔터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메쉬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U, 그 다음에 요게 U, 그 다음에 요게 U,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이만큼이 V, 그 다음에 이만큼이 V로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단면을 정의하는 그 제가 U 방향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커브가 진짜 저기 끝에 완전 끝에 정중앙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뭐 하나를 뭐 만약에 이제 좀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탑뷰에 대한 커브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라인이 하나 시작돼 가지고요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임의로 제가 넣는 거예요. 마우스로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대충 뭐 없었나요? 여기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데 어쨌든 적당히 요 근처에다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좀 평행하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쫙 들어가서 여기서 공률이 최대인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고요. 대충 찍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최종 마무리하고 솔리드까지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